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뉴욕 증시 안에서의 거래량 크진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우지수가 장 막판에 반등을 해주면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기술주와 헬스케어 섹터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벌써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분날 맞이하게 됐는데요. 다행히도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동반 상승을 해주면서 기분 좋은 연휴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장 안에서 여러 지표들도 발표가 됐고요. 주요 이슈들도 있는데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장 막판에 반등한 만큼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0.16%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지금 크리스마스 하루 전을 맞이를 했고, 그리고 S&P 500 지수도 0.73% 강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주의 출발을 모두 다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이슈 따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술과 헬스케어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일단 이번 주 거래일이 굉장히 짧습니다. 3.5일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인 현지 시간 24일은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을 하고요. 25일은 휴장을 하는 만큼 짧은 거래 속 혹시나 있을 불확실성에 거래량은 적었습니다만 그래도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때 경제 지표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4.7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정책 불확실성을 앞두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경제에 대한 믿음이 강하지는 않다, 살짝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비행기나 이렇게 큰 제품들을 나타내고 있는 내구재 주문 1.1% 역시나 감소했다라는 수치가 공개가 됐죠. 6월 이후 가장 큰 월간 감소율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새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만큼 산타가 선물을 줄지, 산타랠리가 올지 체크를 해봐야겠죠. 산타랠리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는데요. 일단 스톡트레이더스 알마낙에 따르면 1969년 이후 통계를 보면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S&P 500 지수가 평균 1.3%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5거래일의 시작, 그러니까 산타랠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 현지 시간 24일, 바로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월 중순 이후 미국 주식은 1년 중 두 번째로 강한 상승기를 맞이한다. 대선 연도에는 12월 상승 가능성이 83%다라는 긍정적인 통계를 공개했는데요. 이로써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 그대로 해준 전문가가 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시장 기술가가 되겠는데요. 시장의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올 것이란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으로 산타의 선물이 뉴욕 증시에도 주어질지 같이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계속해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산타랠리가 정말로 올 수 있을지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최근에 미국의 12월 FOMC 충격으로 급등했던 빅스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빅스 지수 변동성을 나타내고 또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는 만큼 이 빅스 지수가 높게 형성이 돼 있다면 시장에 불안감이 많다라는 뜻으로 산타랠리 강하게 기대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일단 빅스 지수 안정세를 찾고 있기는 합니다. 20 수준을 올라섰던 그때에 비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추세 밟아가고 있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조금 걸림돌이 되는 건 아마 10년물 국채금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내려오는 듯 했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죠. 4.55%는 계속 웃도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조금만 더 내려와 준다면 시장은 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 분위기 어땠는지 장중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기술주가 대체로 좋았습니다. 빅테크에 정말 강한 쨍한 초록색이 띄어져 있죠. 테슬라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알파벳 그리고 엔비디아도 상승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도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마감을 했죠. 그리고 기술
주 외에 헬스케어 섹터에도 꽤 많은 초록불 상승불들이 켜져 있는데요. 빅테크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빅테크 이슈입니다. 블룸버그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아마존과 경쟁하기 위해서 스마트 도어벨과 자물쇠 관련된 제품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였는데요. 아마존이 이미 이 분야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애플도 한번 발을 들여보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입니다. 반도체주가 대체로 다 강했는데 그 강세 속에서 엔비디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죠. 조정 국면은 완연히 탈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메타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초에 스마트 글라스에 디스플레이를 추가한다라면서 AI 관련된 접목 제품에 대한 그런 강화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시사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입니다. 12월 FOMC 충격 이후 다른 기술주가 반등할 때 테슬라 유독 부진했는데 밤 사이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충격에서 벗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릴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M7 종목들의 종가 확인해 봐야겠죠. 애플 상승폭을 장 막판에 조금 더 키우면서 0.34%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 내림세로 결국에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3%대 상승률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아마존 확인해 보시죠. 아마존도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알파벳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종가 1.56% 강세를 보였고요. 메타와 테슬라 마지막으로 함께 보시죠. 메타가 2.5% 강세, 그리고 테슬라도 밤사이 올랐는데 2.42%의 상승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안으로 더 들어가 볼까요? 반도체 섹터만 히트맵에서 제가 따로 떼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다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슈 정리해놨습니다. 먼저 브로드컴입니다. UBS가 AI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목표가를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고요. AMD는 로젠블렛 증권이 AI 성장 가능성이 많다면서 2025년 톱픽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퀄컴은 누비아를 인수 이후 촉발된 암과의 법적 분쟁에서 판정승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전해왔고요.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입니다. 유일하게 반도체 섹터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던 이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주 종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일단 브로드컴 강세 흐름 굉장히 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41%대의 상승률인데요. 밤 사이에도 5%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도체주죠. AMD가 되겠습니다. 4.55%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고요. 퀄컴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퀄컴의 주가는 3.53%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의 주가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37% 내림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였다 보니까 지난 5거래일 동안 18%의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주도 살펴봐야겠죠. 히트맵에서 헬스케어주도 대체로 다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먼저 헬스케어 안에서의 대장 일라이 릴리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미 FDA가 젯바운드 비만 치료제로 개발이 됐던 이 젯바운드에 대해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승인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장에서 강한 상승세로 반응을 했고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실망스러운 임상 결과에 사실 시총 1,000억 달러가 증발을 했었는데요. 밤 사이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입니다. CEO 피살과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압박감에 최근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보여왔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또 밤 사이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비롯한 다른 보험주까지 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그렇다면 관련주 종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일라이 릴리입니다. 장 초반에는 다소 상승폭이 적었지만 계속해서 키워가더니 3.71%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죠. 다음 특징주 노보노디스크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노보노디스크입니다. 4%대의 상승률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헬스케어 관련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입니다. 1.23% 상승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 몇 가지만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슈 있는 종목인데요. 월마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 하락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경제 체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다 보면 소비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적인 소비주 월마트를 비롯한 다른 소비 관련주도 대체로 다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팔란티어와 마이크로스트래테지 개장 전에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편입되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일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도 장중에 포착이 됐는데 종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고요. 혼다와 혼다모터가 되겠습니다. 혼다와 닛산이 합병을 공식화했죠. 세계 3위의 자동차 공룡 탄생을 예고했는데 과연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혼다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는 월마트입니다. 장 초반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소식에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축소하면서 2%대의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그래도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가 낙폭을 회복하면서 팔란티어 0.17%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테지는 다만 회복에는 실패했네요. 8%대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혼다모터스입니다. 밤사이에 무려 12%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금리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산타랠리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2년물 국채금리 소폭 올랐습니다. 4.342%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도 함께 보시죠. 4.591%까지 올라오면서 4.6%에 육박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렇게 오르다 보면 위험자산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고요. 국제유가와 국제금값입니다. 국제유가 소폭 오름세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장중에 하방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았었죠. 달러 강세와 또 공급 과잉 우려가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조금은 가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금값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7% 내림세였는데요. 달러 강세가 역시나 금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채금리 상승도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하루 앞둔 뉴욕 증시의 이번 주 출발 상승으로 이어졌는데 과연 밤사이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은주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